지금 기본적으로 로봇 산업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아니라 중국을 기반으로 봤을 때 이 하드웨어를 만드는 비용 자체는 굉장히 많이 내려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로봇이 언제 산업 현장에 투입이 될까라고 한다면 로봇의 가격 자체가 더 내려오고 그 사람들의 인건비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은 2028년도, 2030년도가 되면 벌써 다가올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로봇을 사용하고 로봇을 상용화시키는 데 있어서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최근 시장에서는 반도체 다음 주도 섹터로 로봇주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로봇주도 괜찮죠. 근데 로봇주 같은 경우는 일단 현대차가 붙어 있기 때문에 저는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장을 판단을 할 때 종목군들이나 산업이나 테마를 분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업종 자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종목이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하게 이끌어주고 있고요. 또 이제 뭐 예를 들어가지고 조선주 같은 경우는 오늘은 한화오션이 올라왔지만 HD 현대중공업이 강하게 끌어주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주도 섹터든지 그걸 끌어주고 있는 기업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로봇주들 같은 경우는 현대차 그룹들이 강하게 끌고 있는 것은 맞죠. 그래서 오늘도 보면 현대차 그룹주들이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진 못했지만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상장이라든지 뭐 추후 로봇 쪽에 대한 성장 밸류를 주어준다면 현대차 그룹이 강세를 보이거나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을 때 로봇주들도 변동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주도 섹터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이 약할 것이다라는 관점보다는 현대차 그룹을 제외한 로봇주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도 섹터라고 이야기할 만큼의 규모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몇몇 기업들이 있기는 하지만 시가총액의 규모로 봤을 때는 조금 뒤처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현대차 그룹을 만약에 제외한다면 규모 자체는 거의 테마성에 가깝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뭐 현대차 그룹을 제외한다라는 것도 좀 말이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로봇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테마성으로 보는 게 좋고 물론 테마성이긴 하지만 굉장히 우리한테 다가와 있는 테마입니다. 우리가 AI 1세대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AI 2세대 그리고 AI 3세대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AI 1세대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챗 GPT 같은 부분들 2세대가 에이전틱 AI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3세대가 이제 피지컬 AI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순서에 맞게끔 시장의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전 로봇주는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주도 섹터라고 말씀드리기에는 규모 자체가 작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의 주도 섹터는 일단 반도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반도체 메인으로 두고 로봇을 하고 싶다면 뭐 현대차도 좋지만 뭐 변동성을 노려본다면 로보티즈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71만 원 최고점 이후 큰 폭의 조정을 받았는데요. 당시 어떤 부분이 가장 큰 하락 원인이었다고 보시나요? 일단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71만 원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로봇 밸류가 굉장히 강하게 붙었거든요. 단기적으로 로봇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강하게 붙다 보니까 급등이 나왔고 사실 저는 그때 급등이 좀 나올 때 어떤 생각이 많이 들었냐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놓친 투자자분들이 나 그럼 이제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가장 눈에 들어왔던 게 현대차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현대차는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입니다. 뭐 환율이 많이 올라간 부분도 뭐 수출주인 현대차 입장에선 부담이 되지 않고 자동차 판매량이 좀 꺾일 수도 있다. 4월 달엔 꺾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자동차 판매량이 꺾인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실적을 기반으로 한다면 반도체 다음으로 안정적인 쪽이 자동차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실적도 안정적인 상황에서 반도체를 놓쳤던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로봇 쪽에 대한 성장 밸류가 붙으니까 현대차를 강하게 매수를 했겠죠. 추가적으로 최근엔 또 이제 로봇 밸류가 붙으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붙으면서 다시 움직이고 있는데 당시에도 로봇 밸류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고 가파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기간 조정에 들어갔다가 전 기본적으로 일단 기간 조정은 다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 때문에 하락을 했냐면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왔다. 그리고 가파르게 올라오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제조업체들보다는 PER이 많이 올라갔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주식 투자를 오래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는 항상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많이 올라가면서 71만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저평가됐었던 부분들이 해소가 됐고 그 이후에는 조정을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다시 올라오고 있죠. 그 올라오는 과정에서는 역시나 로봇 밸류가 붙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현대차 같은 경우는 로봇이라든지 요 피지컬 AI 기업으로서 우리가 평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아틀라스가 본격 양산 단계에 들어간다면 현대차 그룹 계열사들 가운데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명확하죠. 기본적으로는 뭐 현대차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아틀라스가 본격 양산에 들어간다면 가장 수혜를 받는 것은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가 최근에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탄력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35년도가 되면 전 세계적으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150만 대 정도 팔릴 것이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한 10% 정도가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만든 로봇일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 그럼 한 15만 대 정도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이 로봇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액추에이터가 전체적인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 내외라고 해요. 근데 이 현대모비스가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아틀라스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액추에이터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뭐 수혜는 현대모비스가 가장 많이 받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현대차 그룹 중에서 로봇 쪽에 대한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은 현대모비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현대차 그룹이 우리가 뭐 테슬라랑도 많이 비교를 하는데 공장을 가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거든요. 근데 그 공장에 대한 물류 공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현대글로비스입니다. 근데 이 현대글로비스가 어떻게 보면 로봇을 투입할 수 있는 로봇이 훈련을 할 수 있는 로봇 훈련센터의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도 이 피지컬 AI 로봇들이 움직임에 있어서 그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현대모비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현대글로비스도 긍정적이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현대차 노조의 순이익 30% 성과급 요구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향후 주계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현대차는 노조가 항상 이렇게 뭐 순이익의 30% 성과급 요구. 제가 이 정도 수준인지는 명확히 모르겠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노조와의 이런 뭐랄까요? 제가 이제 노조원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뭐 사측의 입장도 아니지만 뭐 이 문제 자체가 저는 최근에 있었던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현대차 그룹에서 굉장히 슬기롭게 잘 해결해 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전 이제 외부에 있기 때문에 뭐 슬기롭게 해결을 했다라는 표현을 하겠지만 내부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슬기롭게 해결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현대차 그룹이 그래서 갑자기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이 급감하거나 그랬던 적은 없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게 조금 뭐 주주 입장에선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현대차라는 그룹이 지금까지 보여왔었던 사업의 구조라든지 노조와 그리고 사측의 관계를 봤을 때 이게 뭐 회사 자체의 가치를 훼손할 만큼의 이벤트가 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우려까지는 전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대차를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로봇 쪽에 대한 성장 밸류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고 로봇 쪽에 대한 성장 밸류를 굉장히 높게 받기 위해서는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하는 이 칩에 대한 연구 개발도 필요하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것은 또 현대 오토에버가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현대 오토에버의 주가 흐름이라든지 현대 오토에버가 내놓는 이런 청사진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HD현대중공업, 카카오 등 여러 업종에서 노사 갈등 이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현대차의 로봇 자동화 전략은 오히려 더 부각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맞는 이야기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질문들을 저도 방송 갈 때마다 많이 듣는 것 같은데 노사 갈등 이슈 이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로봇 자동화 전략
계속해서 여기가 연동이 되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로봇 산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중국을 기반으로 봤을 때 이 하드웨어를 만드는 비용 자체는 굉장히 많이 내려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로봇이 언제 산업 현장에 투입이 될까라고 한다면 로봇의 가격 자체가 더 내려오고 그 사람들의 인건비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은 2028년도, 2030년도가 되면 벌써 다가올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로봇을 사용하고 로봇을 상용화시키는 데 있어서 그 시점 자체는 많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뭐 이렇다라고 해서 이걸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노사 갈등으로 인해서 로봇에 대한 수요가 빨라질 것이다라는 관점보다는 로봇 같은 경우는 어쨌든 빅테크들이 굉장히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기업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내가 투자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이 옆에 있는 기업이 로봇 시장을 전부 다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나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로봇 같은 경우도 우리가 과거에 예상했었던 상용화의 시점 자체가 앞당겨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사 갈등으로 인해서 뭐 로봇이나 자동화 전략이 부각될 수는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산업 자체의 패러다임이 굉장히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부분에 포인트를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만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로봇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적인 부분들이 크게 잘 나오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적 시즌, 지금은 이제 괜찮습니다. 실적 시즌이 지나왔으니까. 또 2분기 실적 시즌이라든지 3분기 실적 시즌에 앞서서 대표적인 기업들의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거나 실적 시즌 전에 갑자기 주가가 많이 올라온다면 그때는 어느 정도의 트레이딩 영역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실적적인 부분에 대한 약간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겠구나, 이런 관점은 필요하겠습니다. 현대차 외에도 추가적으로 주목해볼 만한 로봇 관련주가 있다면 어떤 기업들을 관심 있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뭐 앞서 말씀드린 현대모비스를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본다면 현대무벡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자동화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인데 이건 이제 현대차 그룹이라기보다는 현대차 그룹이라고도 이제 우리가 범현대가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건 대주주가 현대엘리베이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 현대무벡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로보티즈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와 관련이 되어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최근에 뭐 우리 LG전자 같은 경우도 로봇주와 엮이면서 변동성이 많이 나왔거든요. LG전자와 엮일 수 있는 기업 중에서는 앞서 잠깐 언급드렸던 로보티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현대무벡스, 그리고 로보티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 그냥 좀 생뚱맞을 수 있지만 한 가지 기업을 더 말씀드려보자면 한라캐스트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로봇의 경량화라든지 다이캐스팅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한라캐스트는 어떤 특정 로봇 기업이 크게 확장을 해도 당연히 수혜를 받겠지만 모든 로봇 산업 자체가 성장을 할 때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그 다이캐스팅 기술을 통해 가지고 모든 로봇 기업들에 납품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 로봇 쪽에선 현대무벡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그리고 한라캐스트 이렇게 4가지 종목을 보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